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회TV의 김용회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짜고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승 가는 길에 성매매업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승 가던 영혼을 유혹하던 매춘녀들과 덩어리 보원 아질가가 인류 문화사의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어낼 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인류의 고대 유물들을 살피다 보면은 수수께끼의 작품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들은 바짝 일어선 성기를 드러내고 있고 여인들도 자신들의 성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 19금이라는 딱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일부러 19금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요한 유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라스코 동굴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기원전 17,000년 전에서 15,000년 사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구석기 시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 속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남자가 성기를 바짝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성기를 드러낸 신석기 시대 조각품입니다. 그냥 드러낸 게 아니라 세우고 있습니다. 중동 메소포타미아의 괴베클리 퇴페라는 곳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괴베클리 퇴페는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10,000년 전에서 9,000년 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수렵 채취를 하던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기도 전 아주 오래된 때의 조각품입니다. 이것은 신라 왕자의 무덤인 금령총에서 발굴된 저승의 뱃사공입니다. 성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붉은색 원 안의 성기를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우람한 신라인의 성기입니다. 사람을 컴플렉스에 빠지게 할 정도입니다. 김용회TV는 향가로서 우리의 고대사를 들여다보고 축소된 민족의 역사와 민족 문화를 되찾고자 하는 종합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들만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나섰습니다. 완전 나체로 남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입니다. 빌렌도르프라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2,000년 전에서 24,000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1.1cm의 키에 자그마한 여자 조각상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고 있습니다. 젖가슴과 엉덩이, 성기가 과장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라 장경호라는 항아리입니다. 목이 긴 항아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체 여인을 보십시오. 후배의 체의로 남자에게 성기를 보이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잔뜩 자극받아 성기가 일어서 있습니다. 신라의 비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 소국의 무덤에서 나온 토기들입니다. 신라의 장경호와 같이 여자가 후배의 체의로 남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꼼짝없이 성기를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강제적입니다. 그러기에 주술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야의 비너스입니다. 이것은 울죽은 천절리 각석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여인의 성기이고 화살표는 자극된 남자의 성기일 것입니다.
울산의 비너스입니다. 이렇게 이상 야릇한 예술품들이 몇만 년 전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 신라 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호모 사피엔스의 의식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작품들일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러한 유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인류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생식과 출산, 다산을 빌기 위한 주술적인 숭배의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류 문화사의 수수께끼인 것입니다. 저는 호모 사피엔스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인류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서경별곡에서 추적해내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서경별곡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왕 왕비의 눈물가에 이러한 유물들과 동일한 모티브, 동일한 주제가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경별곡의 아질가라는 구절은 머리에 빗질을 하여서 떠나가는 남자를 유혹하라는 덩어리 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경별곡의 가사에 나오는 대동강 건너 성매매업소에서 있었던 저승가는 남자를 유혹하던 여자가 바로 그 단서들이었습니다.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나 신라 창경호의 여인, 가야 토기의 여인, 울죽은 천절리 각석의 그림 속 동그라미들에는 공통적인 모티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경별곡의 작자인 장수왕비는 머리 빗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꽃단장으로 죽어서 떠나가는 장수왕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지극정성으로 왕을 유혹하고 있는데 바로 뒤편에서는 자기 몰래 뱃사공과 그의 아내가 저승가는 길에 있었던 매춘업소로 장수왕을 데려가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 입장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수왕이 매춘녀들에게 빠져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왕비는 노여워하면서 뱃상을 꾸짖습니다. 이것이 서경별곡의 핵심 스토리였습니다. 여인들은 모두가 남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받은 남자들은 꼼짝 못하고 고추를 바짝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성기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은 남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여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죽은 님께서 자신을 잊지 말고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염원입니다. 천년을 홀로 살아간들 믿음이야 끈기리까 나난. 이것은 서경별곡 가사의 한 구절입니다. 장수왕비는 천년을 혼자서 살더라도 죽은 님이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굳게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망부석이 될지언정 이미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을 믿을 터이니 꼭 살아 돌아와 달라고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